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주니어 상담반 이주용입니다. 매주 업로드 될 때마다 주니어 상담반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고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그런 고민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게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군산중앙중학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장현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현진 엄마 김연주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나요?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할지,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가 지금처럼 공부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의대를 갈 수 있을지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고민이 되고. 그럼 학생은 의대를 희망을 하나요? 네.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정형외과 의사를 이제 희망하게 됐어요. 그럼 의대는 어디 의대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까진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일단 의대면 다 된다. 네. 어디든. 어머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고요. 이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곳은 있었지만 이제 자기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섣불리 이 자리에서도 말을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딘데요? 연세대를 보긴 했는데 연세대 의대. 네. 어머님은 너무 소극적일진 모르겠는데 저는 지방의대도 괜찮다. 어쨌든 지방의대하고 이제 서울 쪽 의대 쪽하고 점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조바심 내지 않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조바심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다들. 의대가 뭐 이미 다들 아직은 쉽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사시는 곳이 어디시죠? 전라북도 군산이에요. 그럼 고등학교는 이제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가 있으신 거세요? 원래 두 군데를 지금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중앙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자사고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그다음에 익산고가 있어요. 이제 익산고등학교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생각을 했던 건, 이제 현진이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학원 선생님들께서 현진이 성향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익산고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상산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를 이제 지원을 하려면 올 A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관리를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지금 예를 들어 익산고를 가든 아니면 뭐 중앙고를 가든 아니면 그 외에 일반고를 가든 일단 전북 지역에서 의대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건 모르고 그냥 이번에 익산고에서 의대를 몇 명을 보냈는지 그것만 알고 그것만 있고. 알고 네. 있어요? 근데 군산에서 서울 쪽으로 네. 가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북 쪽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한 16,700명 정도가 약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고3 때 재수 없이 그냥 현역으로 의대 가는 비중이 약 한 15명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배분율로 따지면 0.09%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체감이냐라고 하면 1000명 중에 1명 정도 간다. 그럼 이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명 중에 1명이다 라고 하면 근처 고등학교,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전교 1등이 아니고요, 그냥 근처 고등학교 한 4-5개 모아놓은 아이들 중 1등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과목별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혼자 공부하는 내용은 어떤지 뭐 이런 얘기들 조금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영어는 학원을 다니면서 수능 특강 같은 거 풀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이 뭐라고요? 가장 최근에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이번 걸 봤어요. 점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점수가 그때 94점이 나왔어요. 그럼 안정적인 1등급은 가능하겠네요.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국어는 학원 다니면서 비문학이나 문학 쪽 계속 문제집으로 풀면서 모르는 부분 점검받고 하고 있고, 그럼 국어 6월 모의고사 본 거 점수는 몇 점 나왔어요? 이번에 국어 93점 나왔어요.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금요일에는 지금 학교에 있는 내신 관리를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고등학교 선행을 먼저 빼고 있었어요. 이거는 현강 선생님이랑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고. 네. 그럼 주중에는 수학은 안 하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수화를 나가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인강. 네. 수학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예전에는 수학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면 성취감 느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문제를 시도를 해도 잘 풀리지가 않아서 성취감도 좀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낮아져요. 아, 고등수학 들어오면서부터 고등수학에서 어려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네. 과학은 어때요? 과학은 지금 아직 고등학교 걸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보니까 아예 못 푸는 문제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모의고사를 풀어보기엔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충분히 이제 기초를 다듬고 나서 고등학교 걸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도 꾸준하게 모의고사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었네요. 그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는 많은데 객관적인 나의 성적을 확인해보는 일들을 굉장히 등한시해요. 근데 어머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 부분을 좀 챙기고 있었다는 건 되게 좋은 장점인데 하나 이제는 아쉬운 게 모의고사만 봤다는 거예요. 얘한테 지금 눈앞에 있는 시험은 고1 내신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1 내신 체크가 굉장히 시급해요. 중3이고 지금이 6월이란 말이에요. 중간기말 2학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예비고일로 편성이 돼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 문제를 본 적은 있어요? 아직 내신 시험 문제는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일단 저희가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면 학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내신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 지역에 있는 내신 시험지를 구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만약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면 내신 시험지는 얼마든지 열람을 해서 볼 수 있겠죠. 보통 시험지의 문항수는 20에서 25문제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시험지를 볼 때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문제를 풀려고 달려들지 말고요. 문제가 읽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봤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5개가 넘는다 라고 하면 아직까지 기본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5개 안쪽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해 봐야 될 거고요. 일단은 기출은 절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시험 하나당 20개에서 많이 보면 30개 정도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다 풀어보려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읽는 작업이 먼저야. 내가 읽었는데 2-3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3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20개 시험지를 모아도 2-3개씩만 있다라고 하면 많이 잡아도 60문제만 풀어보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난 2-3개 빼고 나머지를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라고 했는데 막상 거기서 못 맞히거나 거기서 점수를 잃으면 공부 방법에서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문제를 정말로 맞추는지 점검이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그게 된다라고 하면 기출을 많이 읽어서 내가 못 맞춘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을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최저가 풀이로 바꿔주는 거. 이 세 가지는 기출 공부에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 세이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고요. 1분 30초가 넘어가는 문제들은 선생님한테 다시 점검해봐요. 혹시 다른 풀이 없는지. 3-4분 넘어가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최저가 풀이들은 1분 30초 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더 짧은 것들은 30초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저가 풀이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심화 문제집으로 가는 것보다 기출에서 안 읽히는 문제를 뽑아내서 그 문제를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 팁인데 이 기출은 수학뿐만 아니고요. 주요 과목 5과목은 기출은 다 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무조건 1년치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 있게 예를 들어서 기출 공부를 좀 해서 내가 이제 기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본 이 시험에 평균 점수랑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3이다. 라고 하면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더하면 73이잖아요. 그럼 내 점수가 73보다 높은지 보세요. 그러면 최소 의대를 간다고 했으니까 지역 인재가 아닌 걸로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 1점대 초반이어야 돼요. 내신 등급이. 그리고 지역 인재로 가더라도 내신 등급은 1.34 정도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정확한 석차는 본인이 알 방법이 없으니 아까 말한 대로 표준 편차보다 위쪽에는 있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공부는 거기까지는 맞춰 놓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월 달이에요. 내신 대비까지도 신경을 쓰고 고등학교에 가서 경쟁력까지도 올려야 되는 점수까지 만든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미션이에요. 일단 마음은 어느 정도 비워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익상고 진학을 위해서 내신 대비에 시간 투자를 한다 보다는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거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시간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O라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의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수학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는 대치동 아이들이랑 견져봐도 등급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의대 기준으로는 아직도 부족해요. 사실 의대 기준으로는 전 과목이 다 부족해요. 그런데 얘한테 지금 학습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국어나 영어는 일단 스탑. 모든 시간을 제가 보기에는 수학에 3개월 동안 써야 될 것 같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뭘 하시는 게 가장 좋냐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평균 점수에 표준 편차 더한 것보다 높아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점수가 안 높아진다 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내신 등급이 잘 받긴 어려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어머님이 각오하셔야 되는 건 재수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의대 입시 전형에 연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아이 입장에서 이제 지역이 전북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지역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뭐 전북대나 원광대 정도를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인원적으로 따졌을 때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 수시에서는 46명이고요. 수능에서는 29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수능 이 29명 아이들 중에서도 20% 정도만 고3 현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29명이에요. 그럼 20%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은 4명?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현역으로 그래서 정시로 의대를 가고자 한다라는 건 쉽지 않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시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고 수시 지역 인재 전형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교과 정량이라는 거예요. 그 교과 정량이 의미하는 게 내신이에요. 그리고 그 내신이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1.34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는 지역 인재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만 적용을 하는데 이게 교과 정량이 아니고 학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종을 하더라도 교과 정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의대는 떨어져요. 그래서 먼저 내신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생부를 잘 챙기는 방법도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어요. 내신부터 먼저 올려놔야 뭐 학생부에 대한 학종 준비는 똑바로 할 수 있을 거라서 일단 내신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신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전혀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꼭 알아야 됐던 부분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지방에서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의 사연이었고요. 사실 지방에서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절대 지역인재 전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전에 경쟁력 있는 과목이라고 판단되는 점수는요. 내신은 1.5등급 안쪽으로, 수능은 2등급 안쪽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도인데요. 실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요. 중학교 때 고등에 필요한 진도들을 미리 해놓는 건 필요합니다. 단, 과한 선행, 다시 말해서 보통 이제는 잘못 생각하면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다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을 주요 과목 내신과 조금 더 선행은 욕심낸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선행까지를 기준으로 철저하게 점수를 모니터링해서 내신 기출 등급과 모의고사 수능 등급이겠죠. 점수가 나오게끔 준비를 해주는 게 포인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브 클래스 주니어 상담반에서는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의 고민도 괜찮으니까 많이 신청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